어제 이화영 네. 저를 어려운 궁지에 빠지게 한 못된 인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인사가 드디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최종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중형이.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아킬레스건 중의 하나인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고개를 쑥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인섭 백현동 사건 로비스트 김인섭이 5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측근 중에서 대법원까지 확정받은 것은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인데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800만 불을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으로 돈을 전달을 하게 했고 그 중에 500만 불은 스마트팜 비용 원래 경기도가 내야 되는 거 대납하게 하고 300만 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 이게 확정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이런 사실관계 같은 것들이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물론 지금 판결문에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까지 판결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지금 1심이 진행 중이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다루어지게 될 건데 근데 벌써 광복절 특사받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슬퍼요. 형기의 10분의 1도 아직 안 채웠는데 무슨 말씀을? 광복절 특사. 야, 네, 이제 광복절에 지금 특사가 여기도 있지, 김인섭도 있지, 지금 조국이 지금. 근데 사실 조국은 자기의 경쟁자가 될지 몰라서 조금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잠깐 딴 얘기하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선서하고서는 점심에 오찬했잖아요. 당 대표들이랑 그때 조국혁신당 김민선 대표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자리에 조국 대표께서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뒤에 그다음에 뭐 축하드립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원래 처음에는 민주당한테 오픈 프라이머리 해서 경선 같이 해서 대선 후보 같이 내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귀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지지 선언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본인들도 이제 청구서를 내미는 거죠. 저는 이 청구서를 뭐 민주당이 받을지 이재명 대통령이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처음 식사한 자리에서 이 자리에 조국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선민 조국 혁신당 김선민이군요. 권한대행. 네. 그리고 그 정경심 교수도 일찍 그 조국을 일찍 만나야 된다라는 그 그림 같은 거 해갖고는 가족이니까 일찍 만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일을 찍어야 조국을 일찍 만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어쨌든 선거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그 청구서도 어쨌든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될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될지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 선거 때 그 얘기 있었잖아요. 연임 개헌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지 말지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국민의 뜻이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국민의 뜻이 너무너무 나를 연임하라는 국민의 뜻이야. 그러면 조국 대표는 경쟁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죠. 조국 대표는 모른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박상수 대변인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분석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재적 접근법 아니야? 내재적 접근법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일자 그 강전희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판결문에 보면 1심도 원심도 그렇고 항소심 판결문에도 보면 명확하게는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 방북 비용 스마트팜 400만 불 대북 송금 한 부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재명 지사가 보고를 받았다.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법원이 판단하지는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간접적으로 쌍방울 김성태 당시 회장이
계속 물어봅니다. 이화영 당시 부지사에게 형 지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내용 보고 받았어요? 그러면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알고 있어. 보고했지. 이 내용을 김성태 당시 쌍방울 회장이 보고를 이화영 부지사가 했다는 내용을 본인이 들었다는 내용을 계속 진술을 해요. 그렇죠. 진술했다는 내용들이 네. 판결문에 두세 차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그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어요.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그 본인이 방북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방북을 위한 건데 자기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나 이재명 도지사한테 보고했어라고 이야기한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거짓말을 할 동인이 무엇이 있을까? 나를 위한 거라면은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도지사를 위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평화부지사가 방북과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도지사가 몰랐다? 그러니까 몰랐으면은 무능한 거고 알았으면 이제 공범인 거잖아요. 대장동 사건이든 뭐든 다 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사건들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본인의 무능을 자백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의아한 거죠. 그래서 1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그 판결문을 정확하게는 제가 옮기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1심에서는 김성태는 이화영에게 수차례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수차례 묻고 확인했다. 요게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게 핵심 내용 중에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제가 수첩에다가 적어놨던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방송할 때 말씀을 올리려고 적어놨던 건데 요게 내용인 거죠. 물론 요 내용 중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요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제 기억으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검찰 진술에서 본인이 분명하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이 방북 비용을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받아서 냈다는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본인이 진술을 했었어요. 근데 그 진술을 법정에서 바꿨죠, 한번. 그러니까 번복을 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적으로 법률적으로 확정된 거예요. 이화영 씨의 그렇죠. 이 죄책은 확정이 된 건데 정말 뭐 1000만 번 양보를 해서 뭐 수백 번 양보를 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 대통령으로 취임 중에 국무총리가 북한에 돈을 보내도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이에요. 국무총리가 부지사는 국무총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가 북한에 돈을 보내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그렇죠. 최소한 그에 대한 반성은 해야 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지사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맞아요. 북한에 돈이 가는 걸 몰랐네요. 앞으로 우리 김민석 총리는 돈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김민석 총리가 돈을 보내는 거는 어떻게든 막아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성남시장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보도블록 하나 깔 때도 그러니까요. 시장이 다 예. 체크한다고. 네. 그러고서는 왜 그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의 세금이 김민석 총리에 의해 북한으로 안 갑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한 번 당하지 2번 당합니까? 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안심시켜줘야 되는 거야. 안심. 맞아요. 네. 특히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제 돈을 받았던 그 전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알았는데도 지금 계속 나는 모르세요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몰랐으면
무능력한 거예요. 행정가로서. 무능력한 거죠. 무능력한 거예요. 자기 아래 직원을 제대로 관리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아니 집에 2인자를. 과일이 왜 있는지도 모르는 분인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집에 근데 우리가 코끼리가 지금 있는지 뭐가 좀 있는지. 취임하신 지 사흘밖에 되지 않는 대통령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불경죄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래 분들을 잘 다스리시라. 내가 천만 번 양보, 그러니까 한 몇억 배 양보해서 저기를 한다면 아래 분들을 잘 다스리셔서 북한에 돈 보내는 거는 막으셔라. 북한에 돈은 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지난해 6월에 일단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현재는 네. 대통령님이시죠. 대통령님이 외환관리법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본인이 직접 참석한 재판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맞죠? 계속 재판부 기피 신청했지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선거 운동해야 된다고 재판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6월 말? 제가 알기로는 6월 말인가 6월 22일 날 첫 준비기일 공판이 네. 있어요. 근데 안 나가겠죠? 근데 그 사이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네. 대통령이 당선되면 임기 동안은 재판이 모든 게 정지가 되는 만능법을 이제 통과를 시키면 무죄 재판은 또 해도 돼요. 명확하게 면소나 무죄가 날 수 있으면은 아니 이거는 무죄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고 무죄 재판은 해도 막 돼. 재판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유죄 같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안 해. 그때부터 이제 정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판사의 심증이 재판을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재판을 계속하고 있으면 무죄야. 안 하면 그러니까 무죄. 재판 쭉 하다가 유죄 날 것 같으면 그만. 그치? 그만. 그만. 유죄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재판 안 하는 거죠. 무죄 재판. 아예 미리 그냥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원천 봉쇄하겠죠. 그냥 근데 요즘에 특별법을 하나 만들면 돼요.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죄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재명 유죄 특별법. 판결할 수 없다. 유죄 판결할 수 없다는 특별법을 하나를 만들면 다른 법 개정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 보니까 우리 이러다가 붙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야당지에 야당 패널로 출연해가지고 떨리고 있습니다. 그러네. 말 조심했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민주당 쪽 의원들이랑 방송 패널들의 스탠스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거 막 빨리 처리할 것 같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게 국민적인 좀 후폭풍들이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방송 3사 출구조사 할 때 같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 있었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 보수 쪽 지지하신 분들은 뭐 한 80% 뭐 이 정도가 당연히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이재명을 찍었던 분들, 그러니까 민주당 쪽 지지자들도 한 반 정도는 계속해야 된다. 40몇 %인가가 나왔었죠. 해야 된다가 40몇 %, 하지 말아야 된다가 40몇 %, 그리고 모르겠다가 한 10%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자, 준비하셨구나. 지상파 3사 심층 출구조사였습니다. 이게 대선 당일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공중파 3사에서 했던 여론조사고요. 5개 재판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체 국민입니다. 재판 계속해야 한다. 63.9%. 중단해야 한다. 25.8%. 자,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재판 계속해야 한다. 42.7%. 중단해야 한다. 44.4%. 자, 국민의힘 지지층 87.5%가 계속 재판해야 한다. 재판 중단해야 한다. 7.8%. 7.8%가 있으시네요. 네. 굉장히
국정의 안정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이시겠죠. 그러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게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패널들이 요즘 방송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더 이제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법안을 통과한다는 거는 강압적인 여당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판사가 재판부가 스스로 재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수로요? 스스로. 스스로. 오늘 계속 오늘 왜 이러세요? 윤상현 윤석열도 그렇고 계속 아직 그 이재명 대통령 시대 뉴 노멀에 적응이 조금 어려우신 상황이 아닌가 우리 차장님께서. 맞습니다. 그렇고 재판부가 스스로 재판을 진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지금 이미 길 추정했잖아요. 맞아요. 길 날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추정을 해버린 그거는 상황이어서. 무죄니까 계속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1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날짜 잡을 수도 근데 있겠다. 선고를 무죄를 내리는 거는 이 법상 안 돼. 유죄를 내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무죄만 내려야 돼. 재판부를 압박을 해서 만약에 재판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 탄핵시키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법원에 대해서. 요즘에는 하여튼 스탠스를 바꿔서 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던 민주당은 일단은 한 달, 길어봐야 한 달이에요. 조금 지나면 분명히 조금의 변수와도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을 어떻게든 다 싹을 잘릴 겁니다. 그러겠죠. 어? 네. 법안으로 다 틀어 막을 거예요. 음. 틀어 막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김밥 물 생수 한 통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의 퍼포먼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취임 1년 내에 커피 들고 청와대 격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 보여주는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퍼포먼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탁현민 씨가 또 들어가나? 그거 뭐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없는데. 근데 지금 뭐 거기는 이미지 그런 메이킹은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민주당 그렇죠. 쪽에. 맞아요. 워낙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거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하면 비교 우위가 확실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지율을 올릴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세금 많이 풀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지역 화폐 풀 것이고, 이제 25만 원 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을 또 끌어올릴 것이고, 왜 또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지율을 올릴 것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좀 조금 돌리면서 그러면서 본인들이 진짜 원하는 성동격서식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진짜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슉슉슉 처리해 나갈 겁니다.